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울라 레이나 코트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 만들 코트는 이런 짧은 숏코트 그리고 좀 더 긴 반코트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습작인데 안감 처리 방식을 원래는 이렇게 견반이 들어간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좀 많이 두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안 하고 이제 패턴에 들어간 방식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넘겨서 견반을 넘겨서 이쪽에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안감 얇은 원단이랑 만나게 처리를 해서 좀 더 얇게 마무리가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열리도록 해서 이 부분이 울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된 샘플이 또 다른 게 있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쪽이 안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장식은 이거 귀엽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니들펠트 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펠팅하는 영상은 따로 제가 이 옷이랑은 좀 별도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 링크 위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니들펠트 하는 거는 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코트도 안감 처리한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고 여민 방식도 똑같고 이제 장식을 조금 다르게 했죠. 이거는 주머니를 달아서 장식했고 얘는 단추도 이렇게 달아주고 니들 벨트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소매 패턴이 살짝 틀려요. 하나는 이렇게 퍼프 소매, 하나는 그냥 기본 소매예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 느낌 차이가 살짝 있고요. 이 두 소매 패턴은 서로 엇갈려서 이 코트에 퍼프 소매 다셔도 되고 짧은 숏코트에 이 기본 소매 다셔도 돼요. 서로 바꿔서 패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라인은 이게 살짝 더 약간 덜 벌어지는 A라인이고요. 이 숏커트가 좀 더 이렇게 벌어지는 A라인이에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좀 풍성한 거 입어도 많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거는 그냥 그 컨셉으로 귀엽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는. 그리고 이 짧은 숏코트는 뒷면에도 이렇게 니들펠트 조금 넣어줬어요. 귀엽죠? 그리고 뒷장식 이렇게 해주고요. 반코트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아직 못했어요. 하려고 만들어는 놨었는데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좀 더 뒤에도 밋밋하지 않고 예쁘죠. 그리고 털카라. 이 털카라는 탈착식으로 안감은 역시 코트 안감이랑 같은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코트 위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입었을 때 느낌이 참 많이 다르죠. 이게 털 원단이라서 어떻게 만드나 하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울원단에 패턴을 그려볼게요. 원단 안쪽에 식서 방향을 맞춰서 패턴을 그려주시는데요. 원단이 겉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간다 그러시면 보시기에 좀 덜 예쁜 데를 안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털이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쪽이 안쪽인 걸로 판단하고 그쪽에다가 패턴을 그렸어요. 앞판은 이렇게 대칭으로 두 장을 그려줍니다. 저렇게 접히는 선 같은 거를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판 뒷판에 윗단 부분만 시접을 1cm로 표시를 해주세요. 뒷판도 역시 패턴을 그려주시고 밑단만 시접 1cm를 표시합니다.
재단할 때는 아랫부분 표시한 밑단 부분은 시접을 1cm 남기시고요. 다른 부분은 5mm 시접을 주고 재단을 해주세요. 소매도 2장 그리고 소매 밑단도 역시 시접을 1cm 남겨줍니다. 소매 같은 부분도 저렇게 그릴 때 소매산에 주름이 되는 부분, 중심선 이런 거를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이 그리다가 원단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재단을 할 때는 하나씩 재단해서 쓰지 마시고 필요한 조각은 모두 다 한꺼번에 그려놓은 후에 재단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소매도 역시 이 소매 뿌리 끝은 1cm 시접을 남깁니다. 저렇게 재단을 5mm 시접을 남기고 재단을 하는데요. 이 소매 진동은 4mm 같은 5mm로 남기세요. 그러니까 좀 빠듯하게 이 진동 둘레는 시접이 적은 게 예뻐요. 그러니까 4mm 같은 5mm 그리고 밑단 부분은 1cm 나머지 부분은 다 5mm입니다. 이제 안감도 패턴 그릴게요. 안감은 모두 다 5mm 시접을 남겨주세요. 뒷판 한 장을 그리고요. 안감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단은 40수고요. 40수에서 60수 원단 쓰시면 무난하세요. 안감 앞판도 2장을 그립니다. 2장은 서로 각각 대칭으로 그려주세요. 안감 패턴을 따로 그렸잖아요. 안감이랑 겉감이랑 사이즈가 틀려요. 앞판 같은 경우도 이 앞단 접히는 견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감이 더 작고요. 길이도 겉감보다 안감이 5mm씩 작습니다. 이 뒷벨트입니다. 뒷벨트 안감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단 시접 5mm 남기고 재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5mm 남기는 게 그냥 가늠이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모두 그려놓고 재단하세요. 그리고 뒷벨트는 시접 넉넉히 남겨서 저렇게 그냥 일단 잘라두시면 됩니다. 딱 맞춰서 자르지 마세요. 저렇게 여유 있게 잘라놓은 다음에 바느질하고 오려내는 게 더 깨끗해요.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는데요. 소매 진동, 양쪽 진동이랑 밑단 부분 발라주세요. 지금 안 발랐는데 나중에 바를 거예요. 소매는 사방을 모두 바릅니다. 오버록을 치면 깔끔하긴 한데 오버록 그 실 두께 때문에 더 두꺼워지는 게 저는 그닥 좋지 않아서 올풀림 방지액을 더 애용하는 편입니다. 앞판도 소매 진동하고 밑단 발라주시고요. 이 앞섭도 이 밑단에서 한 2cm 정도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여기서 안 발랐는데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발리어 있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안감은 아랫단만 발라주세요. 오플린 방잭은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이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흘려서 살짝 묻힌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원단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가장자리에만 살짝 묻으면 돼요. 자, 이제 안감의 어깨 부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진동둘레에는 가위즙을 넣고 풀을 발라서 접어줄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해보셨죠? 다른 옷에서도 많이 했던 과정이에요. 가위즙은 완성선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깊이 넣어주세요. 5mm에서 7mm 간격으로 가위즙 넣고 있습니다. 딱풀을 시접 부분만 발라주세요. 저렇게 조심히 접는다고 접었는데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 화면 구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들어가지고요. 탁탁 접어주시면 돼요. 네, 저렇게 본판 쪽으로 시접을 붙여둡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풀 시접에만 바른 다음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시원하게 탁탁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다림질해서 모양을 펴주세요. 느낌 탁 달라졌죠? 이 중간중간 다림질을 잘 하시는 게 예쁘게 만드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다림질한 다음에는 바느질을 해옵니다. 바느질 해왔어요. 제가 바느질은 미싱이든 손바느질이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바느질 부분은 안 보여드리고 과정 위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앞판에는 이렇게 장식을 좀 해줬어요. 저는 이거는 니들 펠트 자수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장식을 좀 해주세요. 어깨선을 연결합니다. 어깨선 연결해서 가름솔 해왔고요. 이제 소매를 이제 달 차례죠. 소매 밑단을 먼저 안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온도는 이 원단에 따라 틀린데 제가 쓴 원단은 울원단입니다. 울온도로 달려주세요. 너무 높은 온도로 하시면 원단 녹으니까 다림질 온도를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장식 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시접에 이제 7mm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거기에 한 줄, 그 다음에 3mm 더 위에 한 줄 더 이렇게 두 줄을 장식을 붙여줄 거예요. 홈줄로 저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 장식 브레이드를 달면서 소매단 시접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식 블레이드 안 다실 거다 그러면 그냥 원단색과 가장 비슷한 실로 이제 겉쪽에서 바늘땀이 잘 안 보이게 그냥 바느질 홈질로 쭉 해주세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밑단 처리하는 거 바느질 나오는데 그런 거랑 같은 방식으로 그냥 쭉 홈질해서 밑단 고정을 이 소매단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블레이드를 달면서 소매단을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2줄을 달아주세요. 자, 양쪽 소매 모두 블레이드 달아왔고요. 이 여분 브레이드 자른 다음에는 올풀림 방지에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매산을 할 차례입니다. 소매산에는 셔링이 좀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제가 이거는 좀 공들여서 하기 위해서 보통은 시접 쪽에만 셔링을 잡잖아요. 이거를 본체 완성선보다 아래쪽에 1mm 아래 한 줄 더 홈질을 해서 잡아당겨 주세요. 저렇게 2줄 바느질을 하면 셔링이 좀 더 촘촘하게 모양이 이렇게 잘 고정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 조금 귀찮죠. 그래서 보통 때는 위에 쪽에만 홈질을 하는데 이번엔 제가 예쁘게 공들여서 하려고 위아래에 홈질을 했습니다. 다른 거 만들 때도 저렇게 하시면 좋아요. 위쪽에 한 줄, 아래쪽에 이 완성선 기준으로 위쪽에 한 줄, 아래줄에 한 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빼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어느 정도 잡아당겨서 그냥 매듭 지으시면 이 사이즈가 거의 맞게 지금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mm 간격 정도로 홈질을 해서 당겼다 그러면 그냥 따로 사이즈 재지 않아도 저 진동 둘레랑 소매 둘레가 거의 맞게 될 거예요. 조금 겁나신다 그러면 많이 당기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둔 다음에 매듭 안 짓고 저렇게 연결한 다음에 아예 딱 사이즈 확정되면 매듭 지으셔도 되고요. 양쪽 끝부터 위쪽 어깨선 방향으로 핀을 꽂아주세요. 진동 아래부터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핀을 꽂아 나갑니다. 지금 소매 겉과 본체 겉이 만나는 상태예요. 저렇게 핀 꽂아서 쭉 맞춰놓고 이제 진동둘레를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미싱을 잘 못하시면 그냥 손 바느질로 박음질로 하시는 게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바느질 해왔습니다. 지금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시침실이 한 줄이 겉에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줄 거고요. 양쪽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진동둘레를 바느질을 하는데 가위집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이게 가위집을 주면 좀 너덜너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예전에 손바느질로 만드는 인형옷 그 영상에서는 모두 가위집을 줘서 최대한 일자로 펴줬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바느질이 조금 익숙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보단 좀 커서 바느질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곡선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위집을 넣지 않고 그냥 곡선을 맞춰주시면 나중에 좀 더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곡선에 다 가위집 넣어서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는 가위집 안 넣고 그냥 연결한 걸로 두 쪽 모두 이렇게 달아주세요.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어둔 안감이랑 연결을 할 건데 이 앞판 연결을 할 때 아랫부분을 3cm 정도 떼고 위에 부분만 연결을 해주세요. 저렇게 연결을 합니다. 아랫부분을 떼고 지금 안감이 겉감보다 좀 작은 상태예요.
우리 아까 접는 선 표시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겉감이 안으로 좀 넘어올 거예요. 자, 연결했습니다. 그럼 시접은 안감 쪽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겉감이 더 두꺼우니까 두꺼운 원단은 접히지 않게 안감 쪽으로 시접이 가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양쪽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 다림질하고 그럴 때 저렇게 니들펠트 자수하고 이런 거는 다림이 좀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쟤도 울이고 바탕도 울이라 별로 상관은 없는데 납작해져서 입체감이 없어지니까. 자, 이제 연결을 한 거를 목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안감이랑 겉감이랑. 저렇게 접는 선 표시된 거 있었죠. 패턴에서 저 부분이 접히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접히도록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둘레를 삥 둘러가면서 고정을 합니다.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면 어깨선. 어깨선 먼저 하나 꽂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안으로 넘어온 게 확정이 되잖아요. 저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어깨선 먼저 핀 꽂고 그리고 앞쪽도 핀 하나 꽂아주시고 나머지 뒷목선 부분도 핀 몇 개 꽂은 다음에 삥 둘러서 바느질 합니다. 바느질 해왔어요. 그러면 시접은 2mm 정도로 짧게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시접이 좀 짧아야 뒤집었을 때 깔끔해요. 가위집도 짧지만 한 넣어주시고요. 한 5mm 간격으로. 바느질한 선 자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뒤집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이제. 저 끝은 핀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 모양 잡아서 빼주세요. 안감을 안쪽으로 저렇게 넘겨주시는데 안감이 겉에서 보이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안감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정도를 좀 맞춰주세요. 이따 다림질 할 건데 그때 다림질을 할 때 안쪽으로 안감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보이시죠? 겉감이 살짝 이 안에서 봤을 때 겉감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는 안감이 안 보이니까 저 왼쪽 손 보세요. 왼쪽 손으로 지금 살짝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밀어서 고정 딱 한 상태에서 다림질 해주시면 저 모양이 유지됩니다. 보통은 저렇게 해서 이 목둘레를 한번 상침을 하죠. 고정을 시키게. 근데 이게 울원단이라 상침을 해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거 상침을 안 했어요. 근데 원하시면 어깨선 정도에만 한두 땀 딱 바느질 해서 고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림질만으로 괜찮아서 상침은 일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어깨선 있는데 한 땀 정도만 해주세요. 삥 둘러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예뻐. 안 하시는 게 더 예뻐요. 소매 시접은 지금 저기서 제가 잘
처리를 안 했는데 소매 쪽으로 다림질을 해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동둘레 시접은 소매 쪽으로. 자, 이제 소매랑 옆선을 한꺼번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접이 소매 쪽이라고. 시접 소매 쪽으로 되도록 유지하시고요. 양쪽 모두 소매랑 옆선 한꺼번에 연결해 주세요. 소매 쪽으로, 시접은 소매 쪽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는 저렇게 소매 쪽에 가위집 하나, 옆선 쪽에 하나를 넣어서 가위집을 넣어주셔야 뒤집었을 때 저 부분이 울지 않습니다. 근데 손바느질 할 때는 아예 제가 시접 부분을 바느질 하지 말고 딱 그 완성선에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다 끝까지 연결해 버리셨으면 저렇게 가위집 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서 옆선은 가름솔로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림질 되게 많이 하죠. 저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옷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저도 조그만 다림이 있거든요. 근데 답답해. 그래서 맨날 저 큰 걸로 하는데 제가 제일 좋습니다. 큰 게. 잘 다려지는 게 좋아요. 영상 찍을 때만 조그만 거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답답하고요. 저도 인도 다림이 몇 개 있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온도는 답답하셔도 울 온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다림질 온도 너무 높으면 진짜 순식간에 녹아요. 저 하나 녹여 먹었잖아요. 이따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주의하시라고 고민하다가 그거 넣었어요. 저 녹여 먹은 거. 저기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 먼저 바느질 꼭 해주세요.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잘라내고 올풀림 방제 발라주셔도 좋아요. 저 부분을 미리 저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이 앞섭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저렇게 자르셨으면 그 다음엔 올풀림 방제 꼭 발라주세요. 자수를 너무 밑에 놨어요. 조금만 위에 놨어도 좋았을걸. 핀으로 밑단 고정해 놓으시고 이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거를 미싱으로 쭉 상침해버리면 좀 저는 안 이쁜 것 같아요. 이 사람용 코트를 한번 보세요.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거 보면 상침한 디자인도 있기는 한데 거의 다 이 바늘땀이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게 많을 거예요. 7mm 부분을 10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겉에서 땀이 1mm도 안 되게 안쪽은 3mm에서 4mm씩 길게 가고 겉땀은 1mm도 안 되게 살짝만 뜨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홈질합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그 세발뜨기 이런 거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진 좀 굳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쉬운 홈질로 했어요. 근데 더 정식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발뜨기 같은 걸로 해주셔도 고급스럽죠. 안쪽에서 보면 정식으로 세발뜨기 하는 게 예쁘죠. 근데 이따가 저기는 안감으로 가려질 거니까 저는 홈질로. 겉감은 1mm 안 되게 저렇게 손으로 훑어주세요. 울지 않게. 안쪽으로는 3, 4mm 길게 이렇게 지나가는 홈질을 합니다. 저렇게 자수 있는 부분은 간격과 상관없이 자수를 피해서 적당한 위치에 한 땀씩 넣어주세요. 자수를 밟고 지나가면 안 예쁘니까 꼭 피해주세요. 안 보이는 데에다가 매듭 짓고 자, 이제 겉감은 다 됐습니다. 안감할 차례죠. 저렇게 홈질 다 한 다음에 또 다림질을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바느질한 자국이 이게 딱 눌리면서 좀 더 편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저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안감에 옆선을 연결합니다. 양쪽 옆선을 모두 저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름솔로 펴주시고요. 저 안감은 면직물이라 면직물 온도로 다림질을 해도 되는데 괜히 그랬다가 울 쪽에 닿았다가 녹을까봐 저는 그냥 다 모직 온도로 다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괜히 온도 높였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샥 눌어붙고 으악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림질 온도를 좀 주의해 주세요. 끝선을 한번 쭉 바느질을 해줄게요. 네, 바느질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남겨놨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공구르기로 마저 연결을 해주세요. 바느질 시작은 안 보이는 데서 매듭 숨겨서 시작합니다. 처음 매듭과 마무리 매듭 모두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처리해주세요. 겉감이랑 원단 한꺼번에 뜨는 식으로 공구르기 해주세요. 근데 이때 이 견반 부분이랑 안감은 같이 바느질을 하는데 겉감 쪽으로는 바늘단 보이지 않게 겉감 쪽으로는 바늘단 보이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양쪽 모두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 안감에 이게 여기서 제가 제 쪽으로 너무 당기는 바람에 프레임을 좀 벗어났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진동둘레 아랫부분 겉감 시접이랑 안감의 진동둘레 아랫부분을 이렇게 몇 땀 징궈줬어요. 지금 살짝 보이죠? 저기를 딱 고정을 해주셔야 안감이 밑으로 늘어지질 않아요. 안 그러면 밑으로 늘어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재단해서 만드셨으면 안감은 겉감보다 5mm가 짧습니다. 그럼 저 진동 아랫부분을 저렇게 바느질을 해서 징거 놓으시면 안감이 겉으로 늘어지지 않아요. 딱 맞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저렇게 해서 매만지면 그죠? 안감이 딱 정확하게 살짝 짧죠? 겉감보다. 이제 뒷끈은 겉감 겉이랑 안감 겉이 만나게 창구멍을 남기고 바느질을 해온 거예요. 양쪽 곡선 부분만 핑킹 가위로 자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저런 부분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까 처음에는 저 사이즈가 아니라 좀 큼직하게 남겼었잖아요. 크게 남긴 상태에서 바느질하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저렇게 5mm 이하의 시접이 되게 잘라냅니다. 창구멍에 시접을 접어놓고 공구르기 했어요. 제가 이거 자꾸 저쪽으로 당겨가지고 프레임을 벗어나서 못 보여드렸네. 등 중심에 위치 맞춰놓고 단추랑 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저 진주 단추가 구멍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 단추 같은 경우는 4mm 진주인데 9호 퀼팅 바늘보다 가는 거. 그러니까 9호를 쓰시던지 아니면 12호를 쓰시던지 아니면 비즈용 바늘 긴 거 그거 쓰셔도 되고요. 가는 바늘을 쓰셔야 저런 단추를 쓸 때는 아마 바느질이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제 쪽으로 너무 다 당겨가지고 자꾸 그 프레임을 벗어났네요. 뒷장식이랑 단추랑 같이 해서 저렇게 바느질 해주세요. 양쪽 모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장식 단추 달아주시고요. 실은 한 가닥 쓰셔도 되고 두 가닥 쓰셔도 돼요. 두 가닥 쓰세요. 두 가닥이 좀 안정적이겠다. 근데 아까 다른 부분은 모두 한 가닥입니다. 제가 바느질할 때 보시면 두 가닥 안 써요. 바느질할 때는 모두 한 가닥, 단추는 두 가닥 쓰셔도 돼요. 똑딱이를 달아주세요. 앞섭에. 저는 똑딱이 한 개만 달았고요. 여기서 실고리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실고리가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냥 똑딱이 했어요. 근데 고급스럽게 하려면 지금 저 위치 겉쪽 안에다가는 걸고리 달고 이 앞에 보이는 쪽에는 실고리 만들면 제일 고급스럽죠. 겉에서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한 구멍당 3땀 정도 지나갔어요. 3땀 정도 촘촘히 저렇게 감아서 진행을 하고, 양쪽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똑딱이는 저렇게 좀 통통한 쪽이 아래쪽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식 단추를 3개 달아줬어요. 똑딱이는 하나만 달았고요. 그리고 뒷면은 저렇게. 그러면 이제 코트는 완성입니다. 이제 털카라를 만들어 볼게요. 털원단은 결이 있습니다. 지금 저 털이 끝부분이라 결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쓸어보시면 결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털이 이제 되는 방향으로 아랫부분하고 이 방향을 잡으세요. 지금 제가 패턴 놓은 게 저 창구멍이 있는 윗선이 위고요. 이 아랫부분이 아래예요. 저 패턴에서 저 모양대로예요. 그러니까 털의 결이 저 방향으로 오게 하시면 돼요. 그 방울도 2개 그리고 방코트에서 주머니 하실 분들은 털에 이제 주머니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카라는 여유 있게 시접 남겨서 그냥 일단 대충 뚝뚝 잘라주시고요. 방울은 저게 시접이 포함입니다. 여분 시접 남기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시접 있었죠, 지금껏. 근데 방울은 시접이 포함이에요. 여분 시접 없습니다. 2개를 잘라주세요. 안감 겉이랑 털이랑 만나게 해서 창구멍 남기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근데 털원단이 저도 지금 좀 울었죠. 제가 니트지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바느질하면 사실 조금 울 수도 있어요. 안감 많이 울었네. 그럴 때는 이게 자신이 없으시다 손바느질이 오히려 덜 울 거고요. 미싱 자신이 없으시면 찢는 심지 밑에 대고 바느질 하시면 돼요. 저것도. 그리고 뜯어버리면 되니까. 자, 카라같이 곡선 부분은 핑킹 가위로 시접 처리하면 뒤집었을 때 접히는 시접이 없어서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핑킹 가위로 시접을 잘라줄게요. 자, 창구멍 있는 쪽 직선은 핑킹 가위로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다 잘라버리면 이따 공그르기 하기 힘드니까 저기는 저렇게 남겨둘게요. 이거 겸자로 뒤집습니다. 이 털원단이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실크에서 낮은 모직 온도? 이거보다 높은 온도로 다림질하면 녹아요. 털이 순식간에 녹아요. 저 녹였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코너는 바늘 같은 걸로 살살 빼주시고요. 자, 이제 저 창구멍 막기 전에 끈을 넣을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바느질 할 때 눌려있는 털을 바늘로 살살 빼주는 거예요. 그럼 더 퐁신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저 바느질한 사이에 털이 껴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훑어주시면 털이 보송하게 나와요. 자, 이제 다림질을 한번, 여기서 다림질 온도가 높았어요. 지금 금방 녹아가지고 딱 다림질 되고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녹아서 저거 녹아버린 부분은 제가 좀 잘라내고 그냥 썼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15cm 정도 길이로 두 줄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요. 저 폴리끈은 1mm 굵기입니다. 이런 털카라 이런 거를 하나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 크기가 아니더라도 더 큰 털 케이프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돗바늘에다가 이 실을 끼워주세요. 인형옷은 돗바늘 쓸 일이 많이 있죠. 실 저런 거 끼울 때나 고무줄 끼울 때나 돗바늘은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창구멍으로 넣어서 저기서 안감이랑 겉감 그 사이로 나온 게 아니라 털원단을 살짝 뚫고 나왔어요. 더 튼튼하게 끈이 고정이 되니까 안감 겉감 사이로 나오지 마시고요. 털원단을 살짝 뚫고 나오세요. 그때 막 힘줘서 막 빼면은 또 뜯어지죠. 살살 바늘 돌려서 구멍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힘으로 그냥 막 빼면 안 돼요. 살살 돌리면 나와요. 자, 이제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아주시고요. 털원단 한 땀, 안감 한 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매듭 짓고 실 멀리 빼서 매듭 안 보이게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끈을 11cm 길이 정도의 매듭을 하나 더 지어주세요. 아니, 왜 11cm를 재서 묶었는데 더 짧냐고. 근데 더 짧으면 이렇게 묶었을 때 너무 방울이 올라가요. 제가 해보니까 11cm가 길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두 개 다 11cm 길이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거 털 카라 만들고 나니까 저는 좀 크게 넓은 털 케이프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저 털로 장갑 만들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매듭 지었고요. 이제 모양은 된 거예요. 이제 방울만 달면 돼요. 이제 방울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저희 실매듭을 좀 크게 지어주세요. 안 빠지게. 그리고 저 끝은 안 풀려요, 잘. 그러니까 끝에서 1mm 아래 정도의 홈질을 하는데 바늘땀 크기는 5mm 정도. 너무 촘촘하게 더 작은 바늘땀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운데에 잘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5mm 정도면 적당하니까 바늘땀 5mm 크기 정도로 저렇게 쭉 바느질을 해주세요. 저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 면천은 시접을 접어가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아니, 솜을 먼저 넣어야 돼요. 솜을 먼저 넣고 매듭을 넣어주세요. 근데 솜 제가 너무 많이 넣었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저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빵빵하게 한다고 많이 넣었는데 아니야. 저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경자로 넣는 게 아니고 다 빼고 한 4-5 알갱이만 넣으면 돼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 방울솜.
저렇게 욕심부려서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저 봐, 안 들어가서 다시 뺐잖아. 더 빼야 돼요, 더. 지금도 욕심을 못 버리고 막 어떻게든 넣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럴 필요 없고요. 솜은 4-5 알갱이 정도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솜 좀 넣고 잡아당긴 다음에 저 끝매듭을 집어넣고 아까 실을 우리 당기기만 하고 끊지 않았잖아요. 저 폴리끈을 실로 관통시켜 주세요. 그리고 방울의 다른 쪽 시접으로 나왔죠. 저걸 몇 번 반복해 주세요. 실을 관통 안 하고 그냥 잡아당겨서 매듭 지어버리면 매듭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저 실을 관통시키고 또 방울에 실 또 관통시키고 이렇게 하면 딱 잘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꽉 당겨서 매듭 지어주세요. 아, 맞아. 저한테 실 한 가닥으로 하면 끊어지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제가 쓰는 실들이 가늘기는 한데 다 강도가 높은 실이에요. 그냥 다이소 이런 데서 파는 반지꼬리에 있는 실들은 강도가 좀 낮은 임시 바느질용이고요. 제가 쓰는 실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바느질용 실들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보장되는 퀼팅 실이라든가 아플리케 실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늘어도 한 가닥으로 저렇게 해서 막 잡아당겨도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는 실들입니다. 좋은 실이 바느질도 엉키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나가고요. 강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꾸준히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은 제 실 바늘 동영상 보시고 도구를 갖추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보리색하고 베이지색 2개 정도만 괜찮은 실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색별로 다 갖추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제일 많이 쓰는 색은 베이지색이에요. 자, 똑같이 방울 하나 더 달아줄게요. 짜란. 아, 귀여워. 다 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입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모델은 우리 레베카. 저렇게 케이프 칼 없어도 깔끔하죠. 자켓 같고. 이 디자인은 목 위로 이렇게 감싸지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목에 묶어주시면 끝. 귀엽죠? 방울을 더 작게도 해봤는데 저렇게 좀 큼직한 방울이 귀엽더라고요. 자, 완성입니다. 예쁘게 입혀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의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